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반도체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국 이사입니다. 금일 사전 공지 드린 것처럼 현재 모바일, 차량 및 IoT용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예상되는 UWB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UWB는 기존의 스펙트럼에 비해 500MHz의 매우 넓은 대역에 낮은 출력의 전파를 사용하여 GPS가 도달할 수 없는 실내 공간에서 고정된 앵커와 움직이는 태그 간의 전파 이동 시간을 정밀 측정하여 두 기기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및 방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추기는 수 센티미터 이내의 정확성, 멀티패스 등의 간섭에 대한 저항성, 강건함, 보안성, 그리고 실시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당사인 대진반도체는 본 세미나를 통해 UWB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모든 고객사를 대상으로 UWB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한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UWB를 이용하여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추기가 가능한지 그 기술적인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R-UWB는 임펄스 라디오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약자로 짧은 시간의 펄스 신호를 사용하여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00MHz 이상의 넓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낮은 출력의 전파를 사용하여 100m 이내의 커버리지를 가지는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WB는 고정된 앵커와 움직이는 태그 간의 전파 이동 시간을 정밀 측정하여 두 기기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및 방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GPS가 도달할 수 없는 실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시간의 위치 추기가 가능합니다. UWB 통신은 위치 추기의 정확성, 멀티패스의 간섭에 대한 저항성 및 강건함, 보안성 및 실시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기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cm 및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의 정확도를 지원합니다. 우측의 개념도는 UWB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유시지 케이스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UWB만이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장표는 BLE 또는 와이파이 및 일반적인 UWB 대비 NXP UWB 기술이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LE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추기의 경우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측정하는 장비 기준으로 360도 주변 어딘가에 위치하는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150cm로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전파 간섭 및 장애물, 반사체 등에 의한 멀티패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UWB를 이용한 위치 추기 역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내로 정밀해지긴 하지만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NXP UWB 솔루션의 경우 PDOA를 이용한 AOA 기능 사용 시 플러스 마이너스 10cm 거리와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의 각도 범위 오차 레벨의 정확한 위치 추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CQ 엘리멘트 칩을 사용하여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WB 기술 표준은 주로 IEEE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IEEE 802.15.4Z는 기존 WAPN 기술인 802.15.4를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정밀 추기에 중점을 둔 기술입니다. 802.15.4Z는 기존 UWB 기술인 802.15.4A의 파이 맥을 보완하여 고속 데이터 전송이 아니라 기존 대비 저속 데이터 전송 및 정밀 추기, 보안이 강화된 채널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802.15.4Z 기술을 Secure Fine Ranging Technology라고도 합니다. 기존 802.15.4A가 추구하는 방향이 고속 통신인 반면에 802.15.4Z는 보안이 강화된 채널을 활용한 정밀 추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IEEE는 UWB 규격을 정의하기 위해 802.15.4Z Enhanced Inverse Radio Task Group을 구성하여 파이 맥 기술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장표는 UWB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 얼로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채널은 5번, 6번, 8번, 9번이며 10번, 12번 채널은 NXP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SR200T 및 SR250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UWB가 어떻게 위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WB 측위는 크게 전파 도달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파 진행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TWR과 TDOA가 있고 신호 각도를 이용하는 방식에는 도달 각도를 활용하는 AUA가 있습니다. 물론 수신 전개 강도를 활용하는 RSSI 방식도 UWB에 적용 가능하지만 RSSI 방식은 TWR이나 TDOA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 중 TWR은 송수신 장치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신호 정성 시간을 측정하여 양단 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TWR은 UWB 디바이스 간 시간 동기가 필요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송수신기 간 시간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교환하여 거리가 측정됩니다. 이때 거리 측정은 송수신 장치 간 전파 진행 시간을 활용하는 TOF 기술이 활용됩니다. TOF는 전파의 진행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는 측정 방식이며 송신기의 신호 전송 시점부터 수신기의 도달 시간 차이를 알면 송신기와 수신기 간 떨어진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 A가 먼저 리스판더에 폴링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받은 리스판더는 내부의 프로세싱 시간인 델타 리플라이 시간 후에 리스판스 메시지를 디바이스 A에 보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A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TOF를 구할 수 있으며 이 TOF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SSTWR의 경우 한 번의 데이터 교환으로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 간의 상대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만 두 기기 간의 클럭 레퍼런스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때문에 야기되는 측정 오차를 보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옆에서 보신 바와 같이 레스판스를 받은 디바이스 A가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 DSTWR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DSTWR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처음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가 폴링 메시지와 리스판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같으나 디바이스 A가 디바이스 B로부터 리스판스 메시지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디바이스 A의 리스판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TDOA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OF를 사용하는 것은 같으나 앞에서 설명한 TWR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디바이스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옆의 도식도와 같이 다수의 고정된 디바이스가 측위가 필요한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신호를 통하여 신호 전달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측위가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칭하여 TDOA라고 합니다. TDOA는 크게 업링크 방식과 다운링크 방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OA 방식 중 하나인 업링크 TDOA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링크 TDOA는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앵커와 공간을 이동하는 태그 디바이스로 나누어지며 앵커는 타임싱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싱크 패킷을 전송하는 마스터 앵커와 해당 패킷을 전송받아 타임싱크를 맞추는 슬레이브 앵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는 주기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며 이에 각 앵커들은 태그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와 수신받은 시간 정보를 RTLS 엔진이 있는 서버 단으로 전송하여 각 태그들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태그 디바이스에서 주기적으로 블링크 패킷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모 전력이 낮으며 다수의 디바이스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대의 앵커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설치 시에는 단일 앵커만 설치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운링크 TDOA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업링크 TDOA는 측유해야 되는 디바이스가 많을 경우 중앙 서버의 계산 부하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맵을 탑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측유를 하는 방식이 DLTDOA, 다운링크 TDOA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 도식도와 같이 고정된 위치 이니시에이터와 리스판더가 레인징을 하며 측위가 필요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된 맵을 활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위치를 측위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TDO의 이니시에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마스터 앵커와 TIM의 TDO의 리스판스 메시지를 응답하는 슬레이브 앵커, 그리고 실내 맵과 앵커들이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태그,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터 앵커와 슬레이브 앵커 간에 이루어지는 레인징 패킷을 리시버인 모바일 폰 등이 이동하며 해당 레인지 패킷을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DLTDO에는 아직 정식 스펙이 릴리즈되지는 않았으며 올해 6월에 피라에서 공식 릴리즈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충분한 리소스를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폰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AOA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단일 앵커만이 지원 가능하더라도 측위가 필요한 디바이스가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실장하고 있다면 전달되는 RF 신호 유상차를 이용하여 앵커에 대한 상대적인 각도 정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PDOA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두 물체는 3차원 위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안테나 또한 3차원상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따라서 3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PDOA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UWB를 레이더로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PRA 주기로 RF 신호를 보내면 그 반송파인 채널 임펄스 응답을 계산하여 위치 및 대상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 가능합니다. 대상 물체의 절대 위치는 펄스의 왕복 비행 시간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합니다. 대상의 큰 움직임은 여러 번의 연속 측정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공간 분해능보다 작은 움직임, 즉 서브 밀리미터의 움직임은 다중 측정 사이에 반사된 반송파 신호의 위상 변화, 즉 도플러 효과를 관찰하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본 장표는 실제로 UWB로 측위를 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우선 소모 전류를 줄이기 위하여 UWB 디바이스는 슬립 상태를 유지하며 같이 실장되어 있는 BLE 장비에서 UWB 디바이스가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UWB 디바이스를 웨이크업 시키고 사용자 인식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을 이용하여 UWB를 이용한 정밀한 위치 측위를 실행합니다. 이 모델은 피라와 CCC에서 정의된 사용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UWB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된 2개의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 컨소시엄은 액세스 제어, 위치 기반 서비스 및 장치 간 서비스와 같은 사용 사례에 대한 UWB의 사용을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아사블로이, 보쉬, HDI 글로벌, NXP 세미컨덕터 및 삼성이 2019년 8월 1일에 설립한 이 컨소시엄은 정의된 상호 운용성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위해 UWB 제품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피라에는 애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라 컨소시엄은 802.15.4Z 및 향후 반복 및 개선된 HRP를 기반으로 하여 성능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및 절차, IEEE의 프로파일링된 기능을 바탕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HRP 표준을 사용합니다. 추가 운용 프로그램 계층은 UWB 장치 및 서비스를 검색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피라는 액세스 제어, 위치 기반 서비스 및 장치 대 장치 서비스를 활용하는 여러 버티컬을 위한 서비스별 프로토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5년 5월 피라 컨소시엄은 UWB 파이 및 맥 계층에 대한 첫 번째 기술 요구 사양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사양 모두 802.15.4, 2015 기술 사양의 HRP 부분과 정밀한 UWB 기술에 대한 802.15.4Z 초안 수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UWB 맥 기술 요구 사항은 범위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 지원되는 범위 유형, 교환되는 메시지 매개 변수 및 형식, 범위 메시지가 암호화되는 방식과 같은 요소를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 기술 요구 사항은 IEEE 사양의 일부를 활용하여 피라 컨소시엄 인증 UWB 기술 제품 간의 상호 운용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2021년 10월 피라 컨소시엄은 맥 파이 적합성 테스트를 중심으로 한
인증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를 시작하였습니다. UW 활용 예는 FIRA와 CCC에서 정의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FIRA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FIRA의 창립에서부터 참여한 NXP가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NXP 솔루션 및 이를 사용한 실제 모바일 폰이 FIRA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UW 관련 또 다른 컨소시엄으로는 차량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는 CCC가 있습니다. CCC는 Car Connectivity 컨소시엄이며 스마트폰과 차량 간 연결 솔루션을 위한 글로벌 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 전반의 조직입니다. CCC는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장치가 차량 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롭고 새로운 개방형 표준인 디지털 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키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자동차를 잠그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엔진을 시동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친구나 대리인과 액세스 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협력 업체들이 CCC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FIRA와 CCC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향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접점에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대진반도체에서 UWB 제품을 개발하시는 고객사를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유시직 시나리오가 UWB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NXP 제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하드웨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신 고객사를 위하여 저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UWB 전문 모듈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일 실제 디바이스에 UWB 칩을 실장하여 개발을 희망하실 경우 레퍼런스 회로도 제공 및 고객사 회로도에 대한 리뷰도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실제 보드를 제작하신 후에는 보드 브링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NDA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는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UWB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기술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경우 단연간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대진반도체는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사의 기술적인 이슈를 신속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NXP의 경우 NDA 이후에 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 또한 NDA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UWB는 광대와 RF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테크놀로지이며 특히 안테나 등의 위치 관계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고객사에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UWB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NXP의 UWB 제품 로드맵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XP 반도체 산호세 본사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전재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NXP의 UWB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로드맵과 현재 UWB 마켓 트렌드 관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NXP 반도체의 UWB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모바일 웨어러블 그리고 IoT 그리고 이 로드맵에 안 나와 있지만 오토모티브용 UWB 프로덕트 라인업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바일 웨어러블과 IoT 이 두 카테고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웨어러블 쪽을 먼저 보시면 저희 최초 UWB 프로덕트인 SR100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드 40나노미터 공정의 UWB 프로덕트이고요. 잘 아시는 스마트폰 OEM들의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UWB 프로덕트이 적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현재도 플래그십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SR100T에서 이제 모바일용으로 진화된 프로덕트이 SR200T입니다. SR200T의 경우에는 테크노드 28나노미터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임프루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F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뭐 RF 센시티비티나 TX 파워 그 두 가지 부분 모두 한 약 2배 정도의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있었고요. 에버리지 파워는 SR100T 대비해서 약 한 반 정도 이상의 절감을 하는 그 개선이 있었습니다. SR200T는 현재 이제 뭐 여러 OEM들과 같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이제 뭐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R100T에서 이제 약간 진화된 버전이 SR110T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레이더 피처, UWB 레이더 피처가 그 애드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R100과 SR110T 패밀리보다는 SR200T의 성능이 월등히 그 좋기 때문에 향후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SR200T가 그 메인 프로덕트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R100T와 SR200T와의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3RX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RX 포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R100T는 3D AOA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 스위칭을 통해서 3D AOA를 구현을 하는 반면 SR200T는 그냥 싱글샷으로 그 물리적으로 RX 포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싱글샷으로 3D AOA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OA 성능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프로덕트를 보시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AOA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패치 안테나 적용이 좀 물리적으로 폼팩터 리미테이션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용은 SR100S나 SR200S 모두 이제 원 RX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R100S는 SR100T, SR110T와 같은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SR200S는 SR200T와 같은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200S도 향후 그 웨어러블, 뭐 와치나 뭐 이런 웨어러블 프로덕트에 적용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텀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SR300 계열도 지금 현재 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같이 이제 SR200T에서 진화된 그 모바일 폰용의 SR300T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치용, 그 웨어러블용으로는 SR300S가 향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모바일 웨어러블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IoT 부분을 보시면은 크게 스마트홈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태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홈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에는 그 이제 UWB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TLS를 위한 UWB 앵커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덕트 라인업이고요. SR150 같은 경우에는 같은 SR100T와 같은 패밀리인데요. SR150 같은 경우에 SR100T는 모바일용이지만 SR150은 어떻게 보면은 그 IoT용, 그러니까 UWB 앵커용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좀 틀립니다. 거의 비슷한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SR150은 여러 이제 부분에 적용된 RTLS UWB 앵커에 적용된 그 UWB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150에서 좀 진화된 버전이 SR160입니다. 마찬가지로 SR100에서 SR110으로 가듯이 SR150에서 SR160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UWB 레이더 피처 애드입니다. 그래서 UWB 레이더가 SR160에서는 가능하고요. SR250 같은 경우에는 SR200과 200T와 같은 프로덕트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RF 퍼포먼스나 소모 전류 개선이 그대로 IoT 쪽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R350이 SR300 기반으로 IoT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그는 어떻게 보면 코인셀 배터리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제 그 커런트 리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셀로 이제 약간 롱텀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커런트 리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코인셀 배터리로 동작을 합니다. SR040은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에서 그 스마트텍 플러스라는 UWB 트래커를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SR040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R050 같은 경우에 SR040에서 진보된 버전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인셀 배터리로 오퍼레이팅이 가능하며 CQ 엘리먼트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R040은 CQ 엘리먼트와 이제 연동이 불가능했는데 SR050은 CQ 엘리먼트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큐어 UWB 트랜잭션이 필요한 유지 케이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태그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R0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미드텀의 그 프로덕이고요. 저희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NXP 트라이멘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로드맵에서 나와 있던 프로덕트들을 전체를 저희는 그 NXP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라이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멘전 SR150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UWB IoT, 그러니까 앵커용 그 프로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R040은 태그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R160 같은 경우에는 SR150에서 UWB 레이더 피처가 그 애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UW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R100T가 그 플래그십 OEM 플래그십 모델들에 그 적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SR200T라는 그 좀 더 진일보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향후 플래그십 모델들의 적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로드맵엔 없었는데 오토 UWB가 저희가 프로덕트 라인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닉네임이 레인저 4라고 하는데요. 레인저 4는 현재 이제 삼성과 이제 현대기아 모터스에서 어나운스를 했듯이 UWB 카키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적용된 UWB 프로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레인저 4에서 레인저 5로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UWB 레이더가 이제 UWB 레인징과 어떻게 보면 밸류 에디드 피처로 UWB 레이더를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UWB 레이더로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UWB 레인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UWB가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저도 UWB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인징이 가능하지만 UWB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파의 리플렉션을 통해서 감지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WB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디텍션, 그러니까 프리센스 디텍션이 메인 유즈 케이스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브젝트가 뭐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림에 있듯이 집인지 아니면 뭐 강아지인지 이런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다, 레이더로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여러 유즈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무브먼트 디텍션 기능이 있는데요. UWB 레이더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즈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제스처 디텍션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큰 움직임이나 아니면 손의 움직임 등을 이제 감지를 해서 여러 유즈 케이스들과 접목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몰 무브먼트 디텍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브리싱 레이트 디텍션입니다.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 주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세하게 가슴이 움직이는 부분을 UWB 레이더가 디텍을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좀 이머전시한 상황인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버전스 모드를 지향합니다. 그 UWB가 탑재되어 있는 폰을 가지고 레인징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카 액세스나 뭐 도어 액세스 그리고 이제 UWB 트래커의 연동 이런 레인징뿐만 아니라 레이더 기능을 이제 컨버전스 모드로 이제 그 같이 패러렐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현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진반도체에서 NXP PM을 맡고 있는 장동현입니다. 본 차트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UWB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사례 및 향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는 사례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신규 아이템을 창출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더 넓게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유연성 있게 접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핸즈프리 액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세스 컨트롤은 퓨라에서 첫 번째로 표준화된 UWE 유스 케이스로 말 그대로 출입 보안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쇠, 비밀번호 입력, 카드 태그, 안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을 사용하지 않고 UWB 디바이스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보안 인증을 통해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사용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동차에 접근했거나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차 문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 또는 잠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GV70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트렁크에도 같은 원리로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고요. 가정집에서는 현관문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장착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카드 분실 등으로 출입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차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UWB 단말기를 설치하면 휴대폰과 연계해서 편하게 차고문을 개폐하는 역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실에서 UWB 출입 동제기를 사용하면 생체인식 또는 카드 태그를 하지 않아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출퇴근, 처리 기능이나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워킹타임 관리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휠체어 환자와 동행할 때 카드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거나 또는 수술실이나 외부인 통제가 필요하면서 빠르게 통행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도어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건물 구조가 복잡한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관공서, 공항, 철도 등 이러한 곳에 UWB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는 찾고자 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조를 필요하는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난 구조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RTS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장과 같은 제조시설,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모든 움직이는 물체, 즉 제품, 기계설비, 공구 및 작업자 등 움직이는 모든 대상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작업자들의 근태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장에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특히 금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와 사람 간의 거리가 좁아질 경우, 작업자가 특정 위험 지역에 노출될 경우, 난간의 근접 시에 작업자에게 알람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또한 작업자가 안전사고로 인해 움직임이 없을 때 환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빠른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관리 유연성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미술관, 전시장과 같은 곳에서 RTS 기반으로 관람자들의 위치, 움직이는 동선 등을 파악해서 위치 기반 가이드 시스템 등에도 적용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리테일 분야에서도 UWB 사용 범위는 다양합니다. UWB는 시큐어 엘리먼트를 통해서 중요한 보안 및 인증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의 매장에서 웹을 켜고 매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 그대로 나오면 자동 결제가 되는 서비스를 실제 적용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드라이버스루나 각종 주유소, 전기 충전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나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과 같은 공유 서비스 사업에서도 잠금 장치 또는 결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코로나 시대와 같은 언택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사용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결제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 마케팅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쇼핑몰에서 위치치기의 기능으로
구매자들의 움직이는 동향 분석이나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가게에 접근할 때 광고 또는 쿠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스마트 리테일 부분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UW 탭용 칩으로 만든 디바이스를 그림에서처럼 열쇠나 이어폰과 같이 잃어버리기 쉬운 소형 제품에 고리 형태로 보관할 경우에 휴대폰으로 해당 제품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나리오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견과 같은 여러 애완동물에 태그 제품을 부착해주면 일정 거리 벗어날 경우 어플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알람을 알려준다든가 해서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UW 태그 제품은 삼성의 태그 플러스, 애플의 에어 태그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UW 레이더를 이용한 유스 케이스로 차량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차량 내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을 남겨두고 보호자가 차량을 떠나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의 움직임이나 호흡수와 같은 생체 인식을 보호자에게 워닝 시그널로 알려주는 시나리오에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차량 내 공조 시스템과 연동해서 탑승자의 존재 유무 또는 위치에 따라서 냉난방을 차단하거나 또는 냉난방 시스템의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에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점점 증가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서 가정 내에서 노인분들의 움직임이나 호흡수에 등에 따라 복지사들의 관리하는 포인트로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UW 레이더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라이다의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농기계, 각종 건설 현장 등 안정성과 지능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에 확장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그림에서는 UW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가 집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 즉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움직일 경우에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 등을 온오프 할 수도 있고 냉난방 기기의 작동이나 각종 보안 장비 잠금 또는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 내에서 TV, 에어컨, 스피커, 기타 여러 디바이스별 각각의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과 같은 UWB를 내장한 한 개의 리모컨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 UWB가 내장된 스피커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거리에 따라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휴대폰과 스피커 간의 음악 스트림도 가능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스피커의 방향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모션 트래킹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리모컨이나 스피커의 경우는 이미 중국 휴대폰 메이커에서 시장에 출시한 상태입니다. 로지컬 액세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나 회의용 장비, 장치 등의 사용자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 현재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UW를 통한 보안 인증으로 손쉽게 액세스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본 사례는 카 로케이션 서비스로 UWB 기능이 이미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UWB 핸드폰만으로 복잡한 주차장에서의 차량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율주행 기능과 연동해서 주차 공간으로 자동주차 또는 출차할 때 사용자 앞에까지 차량이 올 수 있게 하는 시나리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발렛 파킹과 같은 서비스 대체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UWB는 자동차, 가정, 산업 현장, 대중교통, 리테일 마켓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요. 휴대폰은 S22 울트라부터 금년도 출시된 S22 울트라 모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GV70 모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현관문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적용이 되어 공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휴대폰과 연동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품의 적용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드린 적용 사례 외에도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생길 경우 지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WB 유스 케이스를 설명드렸고요. 대진반도체는 20년 넘게 NXP 반도체 파트너로 많은 제품에 대한 기술 영업 및 기술 지원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사업 방향에 맞추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디자인까지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도체 전문 유통회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지원 경험을 갖고 있고
칩셋에서부터 당사와 협력하고 있는 모듈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모듈 레벨까지도 공급 가능하며 시스템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력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심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웹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